서울의 가을은 언제나 바람처럼 스치며 지나가기 마련이었다. 그날 한강공원의 벤치에서 그녀는 눈을 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의 시선이 소녀의 얼굴에 고정된 순간이었다. 억만장자 김지은은 평소처럼 조깅을 마치고 공원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정확하고 호흡은 규칙적이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몸은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벤치에 기대어 잠든 소녀. 비에 젖은 코트가 어깨를 덮고 손에는 빈 커피컵이 쥐어져 있었다. 소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입술의 곡선과 눈썹의 부드러운 아치가 지은의 가슴을 후벼 팠다. 나다. 어린 내가 지은은 무릎이 풀리는 듯한 충격에 주저앉았다. 20년 전 그녀 자신도 이렇게 길거리에 버려진 채로 잠들었으니까. 그때 그녀를 건져준 건 한 노부인의 손길이었고 그 손길이 그녀의 인생을 바꿨다. 이제 그녀는 세상의 정점에 서 있지만 그 정점은 차갑고 외로웠다. 소녀의 뺨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지은의 눈물을 대신 흘렸다. 야, 일어나.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녀가 눈을 뜨는 순간 그들의 운명이 얽히기 시작했다. 소녀의 이름은 박영희였다. 22살, 대학을 중퇴한 지 겨우 반년. 그녀의 삶은 서울의 번잡한 거리처럼 엉망이었다. 부모님의 이혼 후 어머니의 빚더미에 짓눌려 집을 나선 지 석 달째. 영희는 매일 아침 벤치에서 깨어나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으로 하루를 버텼다. 또 비가 오네? 젠장, 영희는 중얼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세련된 운동복, 고급 시계, 그리고 그 눈빛 동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미안해요. 여기서 자는 게 습관이 돼서 영희가 어색하게 웃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비가 오는데. 커피 한 잔 사줄까? 그 말에 영희의 눈이 커졌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알았지만 그 여성의 미소는 따뜻했다. 마치 오래된 K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그들은 한강변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창밖으로 흐르는 강물이 가을 잎사귀를 실어 나르는 풍경이 펼쳐졌다. 지은은 아메리카노를, 영희는 뜨거운 라떼를 주문했다. 이름이 뭐야? 지은이 물었다. 박영희예요. 그냥. 영희라고 불러주세요. 영희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피로가 지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회사가 운영하는 청년 쉼터에 대해 이야기했다. 거기 가면 따뜻한 식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어. 내가 데려다 줄게. 영희는 고개를 들었다. 왜 저한테? 이런 걸 해주세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지은의 눈에 그림자가 스쳤다. 너를 보자마자 나를 봤어. 옛날 나를 그 말은 영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안도감을 주었다. 그날 오후 지은은 영희를 쉼터로 데려다 주었다.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에서 트로트 노래가 흘렀다. 사랑은 왜 이렇게 아픈 걸까? 가사가 두 사람의 마음을 스쳤다. 며칠 후 지은은 쉼터에 다시 찾아왔다. 그녀의 일상은 바빴다. IT 제국을 건설한 그녀의 회사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장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빈 껍데기 같은 삶이 있었다. 결혼, 가족, 그런 건 사치였다. 특히 그녀의 성향 여성에게 끌리는 마음은 한국 사회의 차가운 시선 속에 숨겨둔 비밀이었다. 쉼터에서 영희를 본 지은은 놀랐다. 영희는 이미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언니, 이거 봐요. 제가 만든 김치찌개예요. 영희가 웃으며 말했다. 그 미소에 지은의 심장이 요동쳤다. 김치는 영희 어머니의 레시피였다. 맛있네. 우리 집에서 제대로 해먹어봐. 지은의 제안에 영희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지은의 펜트하우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한강이 보이는 테라스, 테이블 위에 놓인 김치찌개와 불고기. 언니는 왜 혼자 사세요?
영희의 질문에 지은은 포크를 내려놓았다. 사랑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그 고백은 가벼웠지만 무거웠다. 영희의 손이 지은의 손등에 스쳤다. 그 순간 공기 중에 무언가 피어올랐다. 시간이 흘렀다. 가을이 깊어지며 서울의 거리는 단풍으로 물들었다. 지은과 영희는 매일 만나기 시작했다. 아침에 한강을 산책하고 낮에는 지은의 회사 카페에서 책을 읽었다. 영희는 지은의 영향으로 디자인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언니 덕분에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영희의 말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다. 지은의 비서 최민주는 그 변화를 눈치챘다. 대표님, 요즘 그 소녀분과 너무 가까우신 거 아닌가요? 회사 이미지에 민준의 말은 이해에 바르지만 날카로웠다. 지은은 무시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영희에게 기울어 있었다. 어느 날 그들은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 안에서 영희가 말했다. 언니, 나 언니를 좋아해요. 친구 이상으로 지은의 심장이 터질 듯 했다. 그녀는 영희의 손을 잡았다. 나도 너를 보면서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걸 느껴. 그들의 입술이 스쳤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 남산의 불빛이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했다. 겨울이 다가왔다. 서울의 눈은 하얗게 쌓였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지은은 영희를 회사 프로젝트에 참여시켰다. 영희의 디자인 센스가 빛을 발했다. 이 로고, 완벽해. 지은이 칭찬하자 영희는 얼굴을 붉혔다. 그들은 함께 크리스마스 마켓을 돌며 핫초코를 마셨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영희의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빚 갚으라는 연락에 영희는 흔들렸다. 엄마가 돈을 달라고 해요. 언니, 나 어떡해. 지은은 영희를 안았다. 내가 도와줄게. 걱정 마. 지은은 어머니에게 돈을 보냈다. 하지만 그 돈은 영희의 이복 오빠에게 흘러들어 도박에 사라졌다. 영희는 절망했다. 내가 연희한테 짐이야.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는 내 빚이야. 그날 밤 그들은 지은의 침대에서 서로를 안고 울었다. 사랑은 그렇게 아픔 속에 피어났다. 두 사람의 사랑은 서울의 겨울처럼 차갑고 뜨거웠다. 지은은 영희를 위해 작은 한옥 스타일의 스튜디오를 마련했다. 그곳에서 영희는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언니, 이 그림 봐. 우리 둘을 그렸어. 영희가 보여준 캔버스에는 두 여인의 실루엣이 그려져 있었다. 한강을 배경으로 손을 잡은 모습.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름다워. 너처럼. 그들은 함께 설날을 맞이했다. 지은의 집에서 떡국을 끓이고 영희가 한복을 입었다. 언니도 입어봐요. 영희의 손길로 지은은 치마 저고리를 걸쳤다. 거울 속 두 사람은 마치 옛 그림 속 여인들 같았다. 하지만 지은의 어머니가 그 광경을 알게 됐다. 지은아, 그 소녀가 뭐야? 결혼할 남자도 없는데 이런 어머니의 전화는 차가웠다. 지은은 엄마, 제 인생이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회사에서 문제는 더 커졌다. 민준이 영희의 과거를 파헤쳤다. 대표님, 그녀는 사기꾼 가족이에요. 돈만 노리는 민준의 보고서에 지은은 분노했다. 그만해. 내 선택이야.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싹텄다. 영희는 지은의 차가워진 태도를 느꼈다. 언니, 나한테 무슨 일 있어? 영희의 물음에 지은은 피했다. 그들은 설탕처럼 달콤했던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균열이 생겼다. 어느 눈 내리는 밤, 영희는 지은에게 편지를 썼다. 언니, 나 사랑해. 하지만 내가 언니를 망치면 안 돼. 영희는 사라졌다. 지은은 미치듯 영희를 찾았다. 한강 다리 아래 영희가 앉아 울고 있었다. 왜 가? 지은이 달려가 안았다. 미안해. 나 때문에. 그날 그들은 다시 키스했다. 눈보라 속에서 사랑은 더 강해졌다.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을 물들였다. 지은과 영희는 여의도 공원에서 피크닉을 했다. 언니, 우리 결혼할까? 영희의 장난기 어린 말에 지은은 웃었다. 한국에서. 아직은 하지만 그 말은 미래를 꿈꾸게 했다. 지은은 회사에서 LGBT 지원 캠페인을 시작했다. 영희의 아이디어가 바탕이었다. 이게 우리 사랑의 증거야, 이 지은이 말했다. 하지만 민준의 배신이 시작됐다. 그는 경쟁사에 지은의 비밀을 팔았다. 대표님의 취향이 여성이라니 스캔들이 터졌다. 언론은 지은을 억만장자 레즈비언으로 낙인 찍었다. 주가는 폭락했다. 지은은 고립됐다. 영희는 지은을 지키려 했지만 어머니가 다시 나타났다. 내가 그 여자랑 있어서 집안이 망했어. 어머니의 손찌검에 영희는 상처를 입었다. 지은의 사무실은 전쟁터 같았다. 기자들이 문을 두드리고 이사진은 사임 압박을 했다. 대표님, 이혼 아닌 결혼. 이게 무슨 이사들의 말에 지은은 소리쳤다. 제 3이에요. 사랑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영희를 만나러 간 지은은 그녀의 스튜디오에서 영희를 찾았다. 영희는 그림을 그리며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나봐, 이 스캔들. 내 탓이야.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영희를 끌어안았다. 아니, 우리 탓이 아니야. 세상의 탓. 그날 밤 그들은 서로의 몸을 탐닉했다. 부드러운 손길, 속삭이는 사랑 고백. 영희야, 너 없인 못 살아.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희의 입술이 지은의 목덜미를 스쳤다. 나도, 언니. 그들의 사랑은 육체적 쾌락을 넘어 영혼의 연결이었다. 하지만 배신의 파도는 멈추지 않았다. 민준이 영희의 어머니에게 접근했다. 돈 줄 테니 딸을 데려가. 어머니는 돈을 받고 영희를 설득했다. 이 여자랑 헤어져. 정상적으로 살아. 영희는 갈등했다. 지은을 사랑하지만 가족의 압박은 무거웠다. 어느 날 영희는 지은에게 말했다. 언니, 우리 잠시 떨어져 보자. 지은의 세계가 무너졌다. 왜? 민준 때문이야. 영희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지은은 민준을 해고했다. 내가 배신자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영희는 어머니와 함께 지방으로 떠났다. 지은은 홀로 남아 한강을 바라보았다. 영희야, 돌아와.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덮쳤다. 지은은 일을 미친 듯이 했다. 회사 회복을 위해 그녀는 새 프로젝트를 밀어붙였다. 하지만 밤마다 영희의 꿈을 꿨다. 벤치에서 만난 그날, 그 미소. 지은은 영희를 찾아 지방으로 갔다. 작은 마을, 영희의 어머니 집 앞에서 영희를 만났다. 언니,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돌아와. 제발.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영희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이게 제 사랑이에요. 어머니는 무너졌다. 내 인생이니. 가라. 그 순간 영희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언니, 나 배신했어. 미안해. 지은은 웃었다. 우리가 함께라면 다 이겨낼 수 있어? 가을이 다시 왔다. 지은과 영희는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다. 그 벤치 앞에서 멈췄다. 여기서 시작됐지. 지은이 말했다.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나 이제. 언니의 일부야. 그들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작은 서약식을 했다. 지은의 펜트하우스 테라스에서 친구들만 모시고. 영원히 함께할게. 지은의 반지가 영희의 손가락에 끼워졌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언론은 그들을 스캔들의 연인으로 불렀다. 지은의 어머니는 받아들였다. 내가 행복하다면 한국의 보수적인 가족 문화 속에서 그건 큰 변화였다. 회사에서 지은은 LGBT 권익 단체를 설립했다. 영희가 디자이너로 참여했다. 이게 우리 이야기야. 영희의 로고는 무지개와 한강을 결합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됐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남아 있었다. 민준이 복수로 소송을 걸었다. 회사 기밀 유출, 재판 중 영희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민준 씨가 우리를 갈라놓으려 했어요. 민준은 패소했다. 지은은 승리를 거뒀지만 피곤했다. 영희야, 이제 쉬자. 겨울이 돌아왔다.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검은 모래사장, 바다 바람. 언니, 여기서. 우리 아이를 키울까? 영희의 말에 지은은 웃었다. 입양. 미래의 꿈, 그들은 해변에서 춤을 췄다. 케이팝이 흘러나오는 스피커에서. 사랑은 그렇게 영원히 피어났다. 하지만 결말은 비극적일 수도 있었다. 만약 영희의 병이 발병했다면? 아니, 이 이야기는 희망으로 끝난다. 지은은 영희를 보며 생각했다. 너를 만나서 나를 다시 찾았어. 두 사람의 삶은 이제 조용한 리듬을 탔다. 서울의 번잡함 속에서 그들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벤치의 기적이라는 이름. 청년들을 위한 쉼터처럼. 손님들이 오고 이야기들이 흘렀다. 언니들처럼 되고 싶어요. 한 소녀가 말했다. 지은과 영희는 미소 지었다. 사랑은 전염되는 법이었다. 밤에 그들은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사랑의 속삭임이 방을 채웠다. 한국의 사회는 여전히 엄격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균열을 만들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바꾸듯. 최종적으로 그들은 늙어갔다. 백발이 된 지은은 영희의 손을 잡고 벤치에 앉았다. 여기서 시작됐지. 영희가 웃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사랑은 영원했다. 억만장자의 부는 사라질 수 있지만 그 얼굴 속 본 자신은 영원히 남았다.